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오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지금 한 3-4번째 이상 찍었는데 지금 현재 밖에서 좀 대형 강의 같은 게 있어서 좀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보는 분들이 그런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좀 이렇게 영상 보고 이렇게 반응 같은 거 없나요? 특별히 유의미한 반응은 없고 그냥 오탈자 정도. 오탈자 예, 지적해주고. 네. 주변에는 세 사람이 케미가 너무 안 산다. 왜냐면 너무 그 사무실에 그런 관계가 드러나서. 오늘은 그 민식이법 얘기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인터넷에서 얼마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통사고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잖아요.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이제 촬영한다고 하면서 조문이나 이런 걸 처음 찾아봤어요. 네. 네, 뭐 조문을 찾아보니까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조금 뭐 읽어드리자면, 조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특가법 5조의 13 이제 신설된 규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추상적인 게 아닌가 하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해서요. 좀 복잡한 얘기로 넘어갔는데, 네. 민식이법이라고 하면 그런 법이 새로 생긴 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 이름을 딴 법이 통과가 되면 그건 기존에 있던 법의 개정안일 경우가 많죠. 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래 여기 스쿨존 안에 뭐 신호등이나 단속 카메라, 과속 카메라 같은 게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네.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인 걸로 알고 네, 있고, 맞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특가법 개정안은 교통사고로 스쿨존에서 30km 이상 시속을 내다가 아이를 다치거나 죽게 하면 좀 가중 처벌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죠. 네,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그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도 부과를 했는데, 대체 그 의무가 어디까지 주의를 해야 하는 거냐, 이 부분이 좀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논란이 되는 거니까 어떤 걸 처벌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거랑 네. 너무 세게 처벌한다,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인터넷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예상할 수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에 도저히 이 운전자가 이걸 피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생각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법이 새로 나오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욱이 사실상 이 스쿨존에서 아이들과 사고가 나는 순간 특별한 일이 없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형량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당연히 이제 아이가 사망을 했다면 굉장히 이제 큰 사고인 것이고 그 피해자분들이 마음 상처는 굉장히 크겠지만 그래도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벌금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고 3년 이상, 그러니까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6월 이상의 징역이 무조건 예정이 되다시피 한, 그러니까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좀 사건에 따라 조금 경중을 달리 보아야 하는 경우에도 좀 가볍게 볼 수 없고 일률적으로 높게 보게끔 설정해 둔 것이 조금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12월 18일에 시행된 그 특가법 부분을 보면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지금 그 특가법 5조의 13과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그 가해자가 음주를 해서, 그러니까 고의로 사고를 낸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특가법 5조의 13,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로 어린이를 잘 보지 못했는데, 특히나 아이 같은 경우는 작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동일한 형량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일단은 형법은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만 처벌을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과실, 그러니까 실수로 하는 것도 아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데 고의범만 처벌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이거는 운전의 실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범과 별다를 바 없이 너무 무거운 형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3년 이상의 징역이면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중범죄라고 할 수 있는 뭐 살인이나 글쎄요 뭐가 있어, 강도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죄와 비교해도 약한 형량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도 모두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정말 내가 운전자라도 저기서 저거보다 더 조심하기 힘들 것 같은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분명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맡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사망 사고가 났는데 어떤 한 가정의 가장이 공무원이었다. 근데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사고가 나면 정반주시 의무 퇴만으로 인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처벌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계를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것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형이라던가 무기라던가 저희가 흔히 좀 자극적으로 듣는 그런 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강한 처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30km 밑으로만 달리면 사고가 나도 그 법 적용을 안 받는 거잖아요.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도 다른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거고. 그럼 10km, 20km로 달렸어도 예.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무조건 그 맞습니다. 조항이 처벌되는 그리고 건가요? 일반적인 운전을 했을 때 주의 의무보다 조금 넓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규정에서. 과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어디까지냐? 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보다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안 보이는데 시속시 30km 미만을 유지하면서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속 30km 이하로 무조건 달려라.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사고 나면 네 책임이다. 무겁게 처벌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적어도 스쿨존 아래에서는 30km 밑으로 달려야 돼 라고 인식을 하고 조심조심 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까지는 딱 그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의도로서의 입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고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야 하면 처벌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재수없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입법 어떤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원래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나요? 기본적으로 형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그 부분 안에 이미 포섭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기존에도 그 행위의 태양, 그러니까 즉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강한 형벌을 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약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은 약간 하한을 조금 높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되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시행된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처벌이 세다라는 것이 제 총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행은 내년 3월 25일입니다. 그렇군요. 그 결과가 상해일 때랑 사망일 때랑 네. 그 좀 처벌이 많이 다르죠? 네, 지금 다시 한번 법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사실은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좀 많이 세죠. 5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어쨌든 아이가 죽지만 않으면 일단은 벌금형도 가능하고 예. 만약에 사망 사고라고 하면 벌금을 받을 수는 없고 네. 실형을 선고받거나 네. 잘 징역형의 받아도 집행유예 정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직업에 따라서는 벌금을 안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거나 그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스갯소리겠지만 내비게이션 회사에 그런 문의가 많이 온대요. 그런 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문의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 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합의가 강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지불할 때는 사실 과실 비율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물론 사망 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만은 유가족 분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합의금에는 좀 많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있긴 합니다. 물론 이 법 시행 이전에도 사실 이와 같은 사고라면
뭐 합의금을 저희가 변호를 하면서도 합의금 얘기를 하기가 되게 송구스러운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 법이 있는 만큼은 상대방이 더 강한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민사로는 가령 가해자 피해자 뭐 과실 비율이 뭐 4대6, 7대3, 뭐 8대2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뭐 전체 손해 금액 중에 내 과실 부분만큼만 돈을 주면 되는데 뭐 형사 사건은 과실 비율이라는 게 따로 없이 그냥 가해자이고 피해자인 거니까 자기 과실이 아무리 적어도 많은 합의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의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